저는 이 학문이라는 것, 우리 이제 서당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문자 파고들지 마라. 문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자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맨날 뭐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게 큰 의미 없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생각이다. 학활사라. 뭐 천문지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보서 뒤져봤자 그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범위가 어디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어요? 10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0평의 농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죠. 또 직장인은 직장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학문은 생각이고 생각의 범위는 우주 삼라만상을 다 포괄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맹자도 전국시대에 태어났죠. 전국시대.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땅 따먹기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다. 전쟁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죠. 그리고 전투력을 증강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이것이 핵심이죠. 전쟁, 돈. 아까 어떤 그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여인도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여인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전쟁의 시대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인도 돈으로 계산됩니다. 이 여인을 씌워먹어서 뭐 땅 따먹기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되겠죠. 이 맹자는 이런 전국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도가 텄습니다. 득도를 했어요. 그 이제 얻은 도가 맹자님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인과 의인데 의죠. 인의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제 딱 출발합니다. 유세를 떠나는 거죠. 양해왕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이 서문을 쓰면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필 왕께서는 이를 말씀하십니까? 이 돈이죠. 인의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오늘 시대에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쓰잘데기 없는 무슨 경제 뭐 이게 아닙니다. 인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듣는 왕이나 지금 대통령 뭐라고 하겠어요? 약간 맛이 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만 해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월하다. 오활창창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성이 없다. 왕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맹자인데 맹자가 시대를 못 만난 것도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를 못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역사의 기록에서 승자의 기록에 가까운 것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교직에 있을 때도 보면은 연구가 있어요. 연구 세교육진이 무슨 교육부든 어디든 연구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맨날 성공해요. 연구는 맨날 성공했지만 교육은 맨날 실패하는 것 똑같아요. 사실은 이 철학자들이 제시한 것은 바로 기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제를 전환시켜서 학문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 맹자의 생각.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맹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맹자는 왕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 자리 줄 테니까 근무해라 해도 안 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당신 장관 해. 뭐 그거 안 하겠다고 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당신 교장 시켜줄게 했을 때 그것은 저에게 맞지 않는 거라 안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넓이가 큰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테레사 수녀하고 테레사 수녀는 어떤 분이냐 설명해라 하면 이거 설명할 사람 많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불우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았다. 그렇죠? 설명하기 쉽습니다. 맹자 설명해 보세요. 맹자 설명할 사람. 그분의 생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봉사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지, 성의 경지에 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최고 많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한테 가서 당신 내가 10조 줄 테니까 거짓말 한번 해볼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조 줄 테니까 다니시 한번 거짓말 좀 한번 해봐.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러면 맹자가 왕에게 유세를 떠나서 왜 하필 이름만 하느냐? 인의가 있을 겁니다. 전국시대 돈이 최고고 병사를 길러서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시대 인의를 하라. 그걸 받아들일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인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착 펴나갔으면 그 당시에 다 성공을 하죠. 그 성공이 뭐냐면 왕도 정치입니다. 이 인의를 가지고 하는 정치가 왕도 정치예요. 그 왕도 정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왕노릇도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 삼라만상에는 만물이 있다고 쳐요. 이 조물주가 이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봄에는 꽃피게 하고 여름에 성장하게 하고 가을에 열매 맺게 하고 겨울에는 저장하고 이렇게 순환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조물주가 한다고 쳐요. 그러면 왕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백성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이 다 먹고 살고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학문에서는 각득기수라고 하죠. 각득기수. 각각의 타고난 재능을 다 이루게 해준다. 그것이 이제 바로 각득기수입니다. 왕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해가지고 뭐 땅 평수 넓히고 인구 몇 명 넓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 정치를 하세요 한 겁니다. 인의를 하라는 건 그 정치를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가지고 다 각자 자아실현 해가지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딴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지겠어요, 이겼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전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은 힘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 사물의 이치나 논리에 딱 맞아가지고 저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거는 이제 뭐 결론이 뛰어나요. 그러나 덕으로 융화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도 모르겠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들한테 신이 있고 저절로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첫 번째 건 뭐냐? 풍속을 바로잡는 거예요. 정풍속이라고 해요. 정풍속.
이 풍속을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들을 끌고 나갈 방향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인의의 정치를 하라는 것은 저런 겁니다. 너 왕노릇하고, 왕노릇하려면 백성들이 풍속을 먼저 순화시켜야 된다. 그 풍속이 바로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간에 신이 있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사이는 없어요. 그걸 위정자들이 만들어라. 양해왕 네가 만들어라. 너도 왕노릇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맹자의 왕노 정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왕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전쟁을 하고 돈을 벌고 뭘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맹자가 왕을 만나서 가장 노력한 것은 왕의 생각, 왕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요 격자가 바로잡을 격자입니다. 바로잡을 격. 임금 마음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다. 당신 경제정책 실수했어, 뭐 인사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 임금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만 주면, 그 생각이 정당한 데서 나오면 정치는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맹자가 이제 핵심을 두죠. 핵심. 임금 마음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고 또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때도 너 공부해라. 너 학원 가라.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마음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아이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럼 아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억지로는 안 되죠. 사람 마음, 아유, 내가 대통령이니까 넌 생각 바꿔. 하면 밑에가 바꿉니까? 예, 월급 타야 되니까 하지만 뒤에서는 꽁을 대죠. 안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이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학문은 생각입니다. 만나는 거, 우리가 처해 있는 거 다 학문이에요. 글자가 학문이 아닙니다. 그 학문을, 그 생각을 적어놓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생각, 맹자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줄기 있게 한 생각은 과연 뭐냐? 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건 스스로 바꾸는 거죠. 스스로는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책을 펴서 옛날 현인들은 어떻게 했고, 이걸 이제 책을 보는 이유는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야, 인의 좋긴 좋은데 야, 인의 하다가 거지 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뭐냐면 돈 못 벌면 어떡하냐? 남은 다 출세해가지고 공모술수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또 승진을 하는데 나는 못하지 않느냐? 선과 악이 싸울 때 이 인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악이 이깁니다. 거의 90% 이상의 악이 이깁니다. 그럼 이 선이 악만 못해서 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선이 악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 거. 근데 선은 요만큼 해놓고 나는 착한 일 했는데 왜 복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할 때는 치밀하죠.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밤에 몰래 뭐 또 싸가지고 가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또 옆 사람하고 부탁해서도 가고. 선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을 그렇게 하면은 악한테 질 이유가 없죠. 악을 하는 사람보다 선을 하는 사람이 노력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상호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치밀하죠. 이거 해야 돈 버니까. 그 노력으로 아이의 마음이 삐뚤어져 나가는 걸 바로잡을 때도 그 노력으로 잡으면 세상에 안 잡힐 아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맹자의 학설 중에 첫 번째인 성선설이에요. 인간의 본성 착합니다. 우리 못된 짓 하면은 남은 몰라도 지가 먼저 알아요. 아, 나는 못된 짓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못된 짓 했는데 전혀 모르겠어. 그게 못된 짓인지 모르겠어. 아, 부모한테 욕했더니 난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 마누라 귀퉁박지 막 올려붙이고 막 던졌더니 기분이 싹 풀렸어. 빨리 정신병원 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 제주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제주지금 제주도 그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약간 병적인 증세. 병적인 증세는 공직에서 빨리 격리시켜서 좀 해서. 어쨌건 우리가 이제 선을 하고 인의를 행하면 거지가 된다, 승진 못한다, 돈 못 번다. 이거는 선을 하는데 악하는 만큼 치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맹자의 학설 중에 이제 성선설을 얘기했죠. 성선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을 한 20년 하면서 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애들이 시험 봐야 되니까 가르치고 그랬어요. 보면 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부터 시작해요. 성에는 선도 악도 없다. 성무선악설. 그 다음에 백지설. 하얀 종이와 같다. 그림대로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개되면서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착합니다. 절대로 착합니다. 저도 이것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걸 깨달은 것은 38살 때. 그전에는 서양 철학이 정밀한 줄 알았고 서양 철학이 훨씬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38 무렵에 이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착합니다. 결국은 착한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도 선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 선이 이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드라마에서. 그렇죠? 그 주인공이 진짜 엄청난 고통을 뚫고서 변함없이 갑니다. 이 변함없이 가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야, 나 며칠 또 착한 일 했는데 이거 보고 나와. 저 녀석은 어떻게 해서 바로 승진을 했는데 나는 승진도 누락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 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편해지고 싶고 뭔가 부드러워지고 싶고 감미로워지고 싶고 이건 다 있습니다. 뭐 공자, 맹자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나는 감미로운 거 이거 싫어. 그냥 거칠은 게 좋아. 이런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게 또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밀고 나가는 힘, 이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맹자가 말씀하신 호연직입니다. 호연직이. 이 기입니다. 기. 지금은 뭐
지금 시대에는 단전호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맹자의 호연지기는 뭐와 짝하는 거냐? 인의와 짝하는 거냐? 도의와 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착한 일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4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65일 맨날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착한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처럼 되냐면 테레사 수녀처럼 돼요. 선의 부분에서 성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다루는 걸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침에 매일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은 오늘은 비도 오니까 1시간만 더 자세히 해도 못 잡니다. 그게 육체가 이미 선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호연지기는 뭐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무슨 단전호흡을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인과 의를 평상시에 행해가지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떤 걸로도 뺏을 수 없는 경지에 가야 호연지기입니다. 이 호연지기가 그런 경지입니다. 곧고 올곧고 굳센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제 병자호란 때 사막사들 끌려갔죠. 사막사들 끌려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뭐 오달째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서 막 욕해가지고 아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근데 김상원이라는 분은 60이 넘었어. 왕한테 청나라 황제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막 젊은 선비들은 막 길게 날뛰면서 야이 XX야 뭐 하면서 이 양반은 청나라 황제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한다고 들어놔 버렸어. 허리 아파서 못한다는데 이건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정면으로 황제를 욕하고 그런 건 살려둘 수가 없는 거야. 그 양반은 살아서 들어왔어요. 똑같은 행위인데 한 사람은 감정으로 막 욕으로 또 한 사람은 순리에 맞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호연지기가 똑같은 호연지기예요. 일제시대에 만세운동하고 일본하고 싸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 그러나 지조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산 사람도 대단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육신과 생육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육신, 생육신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생육신이 훨씬 힘들어요. 사육신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생육신은 살아서 그 지주를 지켜야 돼. 벼슬도 나가지 말아야 돼. 또 그 지주도 지켜야 돼. 참으로 힘들어. 근데 생육신이 힘들고 훌륭하다고 그래 칭찬해 놓은 거 보셨어요? 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투사, 안중근, 윤중걸 낯선 사람들은 훌륭한 것처럼 그거는 사막사 중에 오달째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행한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행한 수많은 백성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요런 어떤 요런 것들이 바로 철학이고 이런 것들이 사상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철학하면 막 가부좌 틀고 뭐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할 거야? 형제간에 어떻게 할 거야? 마을에서 신의를 어떻게 다질 거야? 신의 다진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동민 여러분 모이세요. 돼지고기 소주 먹고 한바탕 놉시다. 이 신의 다지는 거야. 본래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
그것이 합쳐질 때 이런 건데 우리 그 학문이 좀 신기하고 이벤트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독특한 거 이런 걸 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양계 조화 우리 건 깐바 맹종입니다. 맹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학문은 생각이다. 그 생각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자가 생각하고 공자가 행위한 것은 공자가 깨달은 도입니다. 맹자가 생각하고 맹자가 행위한 것은 맹자가 깨달은 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고 뭘 할 거냐? 오늘의 시대, 전국 시대보다 훨씬 나쁜 시대 아니에요. 전국 시대 전쟁, 돈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맹자는 인의를 하라고 했어요. 시대에 맞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왕이 없어서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맹자는 왕들을 만나서 임금 마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올곧고 굳세게 갖기 위해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의 시대도 우리가 인의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하고 이런 걸 한다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마음을 어떤 무력,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호연지기를 또 길러야 됩니다. 호연지기는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길러집니까? 선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서 선이 습관화됩니다. 봉사를 매일 해서 봉사가 습관이 돼가지고 봉사와 한 몸이 된 테레사 수녀처럼 선을 행해서 선이 내 몸이 일부 내 목숨처럼 된 그런 상태를 가는 것이 호연지기다. 그렇게 된다면 악을 이길 수 있죠. 선이 이길 겁니다. 어떻게 악이 이길 수 있어요? 악만큼 치열하게 못했기 때문에. 맹자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양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화는 그거 저기 선을 하면 못해.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고. 맹자는 반대였어요. 그럼 양화가 그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승진을 했다면 지금은 지구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야 돼요. 근데 양화는 돈이 다 날라갔어요. 근데 맹자는 아직도 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중국까지는 부 유지하고 있죠. 공자도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보다 더 넓어요. 그 면적 차지하고 있는 게. 공림, 공묘. 나의 재산을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호연지기를 길러서 선을 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은 전 인류가 떠받들고 배우는 거예요. 어쨌건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맺는다면 사람은 돈 있는 만큼 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삽니다. 생각하는 만큼 삽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하는 만큼 삶이 풍요로운 거고 그 생각이 삐딱하면은 삐딱하게 자기 인생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맹자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고 돈이 최고고 승진이 최고고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거야. 계룡산 상신에서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